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와 포스코 양측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섬진강에서는 요즘 벚꿀이라 불리는 강굴 채취가 한창입니다. 생태계의 변화로 갈수록 채취량은 줄지만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 인기가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 각 의회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기념식에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이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이 기금으로 어린이 문화공연과 영아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에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시선이 쏠리자 순천시의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1,000억대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30년간 운영한 뒤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됐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최초 협약서의 독소 조항도 수정하겠다는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협약서는 수정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일방적으로 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순천시에 그 해지를 성급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순천시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순천 시민들과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손해배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과 합의 일치를 본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가면서 촉구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가정원 내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스카이큐브. 순천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가 현실적인 중재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 의회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여순특위와 제주도 의회 4.3 특위는 다음 달 3일 제주 4.3 기념식에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여순특위는 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5.18 민주화운동과 충북 노군리 사건 등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7조 9천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421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1조 2,960억 원 등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예산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됩니다. 섬진강에서는 봄이 되면 어른 손바닥만한 강굴 채취가 한창인데요. 벚꽃 필 때 가장 맛이 좋아 벚꿀이라고도 불리는데 섬진강변에 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꿀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섬진강 물길과 남해바다가 맞닿는 섬진강 하구. 벚꿀을 따기 위한 채비를 마친 잠수부가 수심 8m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벚꿀은 양식이 불가능해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 직접 채취해야 합니다. 어른의 손바닥보다 큰 자연산 굴을 한가득 실은 그물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섬진강 하구에서만 자라는 벚꿀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굴보다 많게는 10배가량 큽니다. 벚꿀의 학술적 이름은 강에서 난다 해 강굴이지만 벚꽃 필 때가 가장 맛있는 철이라 해서 또 물속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하얀 벚꽃 같다고 해서 주로 벚꿀이라 불립니다. 최근엔 환경 변화로 7년 전에 비해 평균 채취량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0kg 정도 했는데요. 작업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 양이 옛날같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게 치수장이 좀 신설해갖고 민물은 안 내려오고 바닷물이 준설해가지고 큰 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바닷물 유입은 많고.
큼지막한 껍데기 사이로 하얀 속살이 꽉 차 있고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릅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 맛이 덜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비타민과 단백질, 아연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체력 보충에 좋습니다. 주로 불에 구워 먹거나 쪄서 먹고 약간 덜 익었을 때가 가장 식감이 좋습니다. 영양가가 아주 높고요. 또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시원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벚꽃 필 무렵 벚꽃을 닮은 섬진강의 명물 벚꿀이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으로 여수 지역의 70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신체 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출연금 15억 원과 함께 정기 후원과 수시 후원 등 2,400여 건을 통해 기부금 15억 100만 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를 토대로 어린이 문화 공연과 영아 어린이집 운영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해양경찰, 바다를 관할하는 경찰이죠. 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해경의 업무를 체험해보고 개선점 등을 건의하는 조직 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해경이 적발한 중국 어선은 130여 척, 헬기와 경비정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 후송도 매년 수백여 건에 달합니다. 해경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고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이 해경을 찾았습니다. 해경 특공대 복장을 입고 단속 장비까지 착용한 뒤 고속단정을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경비정과 고속단정에 나눠 탄 국민참여단은 가상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익수자 구조 과정 등 해경의 업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직접 입어봤는데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해경들이 되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구조 장비와 단속 장비 등을 직접 보고 착용해본 국민참여단은 해경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다 정직원분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의경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보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 진단 후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도 해경 조직과 인력 운영 실태,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제안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일본 화학기업이 투자한 고흡수성 수지 생산 공장이 여수 국가산단에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제2공장에는 모두 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11만 8천 톤 규모의 고흡수성 수지를 생산한 뒤 중국과 동남아 등에 수출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번 공장 추가 신설로 여수 국가산단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고흡수성 수지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여수 산단에 제1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1,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순천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방문의 해의 본격적인 붐업 조성과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순천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은 가든 디자이너 김진홍 작가의 작품으로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와 순천의 자연 경관을 재해석해 독창적인 화훼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백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동곡계곡 주변에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특히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어치와 다압계곡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분수쇼인 비고쇼가 내일 올해 첫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재단은 올해 박람회장 입장객이 지난해에 비해 12%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와 연계해 비고쇼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고쇼 운영과 함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다음 달 애완동물용품 박람회가, 오는 7월과 8월에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오픈워터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제18차 세계 한상대회를 포함해 올 한 해 200여 차례의 마이스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지역에서도 봄꽃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광양 벚꽃문화재추진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금오도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와 공연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